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의심해왔던 나라의 헬기가 우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밤중 그 헬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노후된 러시아제 헬기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을 잃은 후 검증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실적 없는 장비, 생소한 국가의 기술은 제 안에서 언제나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그런 제게 어느 날 한국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가 시범 운용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이건 또 뭔 쇼입니까? 라며 완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그 믿지 않던 헬기가 위급한 순간 하늘로 떠올랐고 제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것은 기계가 아닌 철학이었고 기술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타리크 베크타쇼프입니다.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소속 항공구조대 중령으로 20년이 넘도록 복무해오고 있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을 산속을 날아다니며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폭설, 눈사태, 산불, 건물 붕괴, 수많은 비극의 현장에서 저는 하늘의 생명을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날씨를 확인하고 헬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항공구조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 20년을 살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구하지 못한 생명들에 대한 아픔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몇 해 전 일어난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부 바트켄 지역에서 무너진 마을을 구조하러 가던 중 러시아제 노후 헬기의 엔진이 갑작스럽게 고장났습니다. 급강하 끝에 겨우 착륙은 했지만 그 안에는 위급한 상태의 임산부와 어린 형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임산부는 진통이 심해지고 있었고 형제 중 동생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뇌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추가 지원이 도착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황량한 산 중턱에서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구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비행 중 대자연보다 무서운 건 결함 있는 기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실적 없는 장비, 검증되지 않은 체계, 생소한 국가의 기술은 제 안에서 언제나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저장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간 군용 헬기를 만들어왔고 우리는 그 기술을 믿고 의존해왔습니다. 물론 노후화와 정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최소한 검증된 기술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쌓아온 항공기술의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었죠. 몇 달 전 상부에서 한국에서 개발한 헬기가 우리 부대로 배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또 뭔 쇼입니까라고 중얼거렸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잘 만든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용 항공기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구조용 헬기는 극한의 상황에서 작동해야 하는 장비인데 과연 그들이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민수용 제품의 성공이 곧바로 군용 장비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특히 우려했던 부분은 실전 경험의 부족이었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들은 아프가니스탄, 체첸 등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기체들이었습니다. 물론 구식이고 문제가 많았지만 적어도 극한 상황에서의 내구성은 입증되었죠. 반면 한국의 헬기는 아무리 좋은 기술로 만들어졌다 해도 우리 같은 험악한 산악지대에서 제대로 테스트된 적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고산지대는 해발 3,000m가 넘는 곳이 대부분이고 기온 변화도 극심합니다. 또한 정비와 부품 공급 문제도 걱정이었습니다. 러시아제는 부품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고 정비 기술자들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제 헬기라면 부품 하나 구하는데도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정비 기술을 새로 배워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지역에서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잡한 국제 부품 조달 시스템에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헬기를 사용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극도의 위험을 품은 기계입니다. 산속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면 조종사도 구조 대상자도 함께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헬기를 띄운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도박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헬기를 만든 나라가 항공 분야에서는 아직 신참인 한국이라니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갑자기 헬기를 만든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당시 부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만한 발언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리온이라는 헬기는 그저 몇 주 지나면 다시 포장해서 가져갈 전시품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시품이 곧 제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비상사태부 작전실에서 회의가 열렸고 상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헬기 수리온 시범 운용 검토에 들어간다. 타리크 중령, 너희 부대가 테스트 책임 맡아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잠깐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눈을 다시 떨궜습니다. 사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실험을 벌이는 것입니까?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저는 군인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TV, 자동차, 그들이 만드는 제품이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우리 집에도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품질도 나쁘지 않았고 디자인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달랐습니다. 특히 항공기는 더욱 그랬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지만 하늘에서 헬기가 고장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차이를 그들이 과연 이해하고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부사관 한 명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헬기라. 과연 우리 산맥에서 제대로 날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령님, 그래도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뭐나 많아야. 몇 주 지나면 다시 포장해서 가져갈 것들을. 그때의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한국 정부가 자국 무기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겠거니 하고 넘겨짚었죠. 부대로 도착한 수리온은 보기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동체는 깔끔했고 도색도 말끔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새 장난감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들의 투박하고 거친 외관에 익숙해진 제 눈에는 오히려 너무 매끈해서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관광용 헬기 같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체가 아니라 분위기였습니다. 기술진은 유난히 친절했고 훈련 시스템은 종이 한 장처럼 잘 정리돼 있었죠. 훈련 시나리오는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동 조정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들의 말은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들을 다룰 때는 항상 복잡했습니다. 매뉴얼도 두꺼웠고 예외 상황도 많았으며 정비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은 모든 걸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고도가 조절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이 시스템이 알아서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GPS 연동으로 목적지까지 자동 항법이 가능합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실전이 아니라 마케팅 아닌가? 너무 편리하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믿을 만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렇게 친절한 무기 체계는 처음이네. 저도 모르게 부하들에게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젊은 대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그래도 편리한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리하다는 건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이야. 복잡한 건 고장날 확률이 높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어려워. 제 경험상 군용 장비는 단순하고 튼튼한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철저히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술진들이 설명하는 수리온의 장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의구심만 키워갔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이 뛰어나다고요? 그럼 그게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이라고요? 우리 산맥의 돌풍을 견뎌본 적이 있습니까? 정비가 간편하다고요? 부품은 언제 들어오고 기술자는 언제 올 수 있습니까? 제 질문들은 날카로웠고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중령님, 모든 우려사항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했지만 저는 그것마저 의심했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들 제품을 팔려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편견에 가득 찬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리온은 그저 몇 주 지나면 다시 철수될 한때의 전시품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하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적당히 테스트하고 보고서 써주면 끝이야. 심지어 첫 주 동안은 수리온 조종석에 앉아보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아직 러시아제 헬기들이 완전히 못 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리온의 첫 비행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연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나마나 기본 기동만 보여주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차가운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정확히 오전 6시 45분, 기체가 조용히 이륙하더니 순식간에 눈앞의 산등성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첫 번째로 놀란 건 소음이었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들은 항상 요란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였죠. 하지만 수리온은 달랐습니다. 엔진음은 낮고 일정했고 회전 날개 소리도 귓가를 찢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급 승용차의 엔진 소리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군용 헬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게 분산이 잘 된 탓인지 기체는 흔들림 없이 움직였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러시아제 헬기들의 그 쾅쾅거리던 반항적인 진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러시아 헬기를 탈 때면 항상 온몸이 떨렸고 착륙할 때도 충격이 심했습니다. 승객들은 물론이고 조종사들도 비행 후에는 항상 피곤해했죠. 하지만 수리온은 마치 하늘을 가르는 게 아니라 물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낯설 정도였습니다. 기술진이 보여준 시연은 단순한 이착륙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입력된 시나리오에 따라 구조물 투하, 산악 착륙, 적어도 회전 비행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산악 착륙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사가 심한 바위지대에서도 수리온은 마치 평지에 내리듯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라면 최소 3번은 재시도했을 만한 까다로운 지형이었는데 말입니다. 정밀 착륙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작동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동 제어 시스템의 작동이었습니다. 고도 2000m에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왔는데도 기체는 스스로 자세를 교정하며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조종사가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헬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탱되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젊은 대원이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칠 정도였죠. 저런 기능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는데 대원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조 작업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그런 때였거든요.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기체가 흔들리면 구조 대상자가 떨어질 수도 있고 구조대원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온은 그런 위험을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 대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시연은 잘해놨네. 근데 실전은 다르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시연과 실전은 다르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성능을 보여줘도 정작 생명이 걸린 순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산악지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술진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중령님, 조종석도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사실 조종석이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계기판 배치나 조작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조종석에 앉는다는 건 마치 수리온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애매하게 말을 마쳤습니다. 기술진은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참 이상했습니다. 급하게 밀어붙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듯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리온이 잘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수많은 고정관념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웠던 겁니다. 러시아제가 최고라고 믿어왔던 20년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을 의심해왔던 제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꼼꼼히 수리온의 약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사소한 기능 하나하나에 질문을 퍼부었고 가능한 모든 문제 상황을 가정해서 대응 방안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 혹한기에는 진짜 작동하나? 부품 조달은 얼마나 걸리나? 정비 주기는 얼마나 되나? 저는 마치 검사관이 된 것처럼 기술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들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해명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담긴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쩌면 그 기체보다 더 낯설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는 자세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남부 탈라스 산맥 북쪽 능선에서 급작스러운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마을 주민 몇 명이 고립됐다는 무전이 접수되었고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기상 조건이었습니다. 바람은 강했고 시야는 불안정했으며 고도는 평소보다 500m나 높았습니다. 더군다나 눈사태로 인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존 착륙 지점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당분간 날씨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머릿속엔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고 말입니다. 특히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들도 이런 날씨에는 종종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엔진 과열, 계기 오작동, 유압 시스템 이상 등 예측할 수 없는 고장들이 항상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 주력으로 사용하던 러시아제 기체가 이륙 준비 도중 연료 개통 경고 등이 점등됐습니다. 정비사가 급히 점검해봤지만 연료 펌프에 이상이 있어서 즉시 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정비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최소 3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에 작전실은 조용해졌습니다. 3시간이면 너무 늦었습니다. 고립된 주민들 중에는 노인과 어린이도 있었고 부상자도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결국 임무 투입이 보류됐고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임시 배치돼 있던 한국산 수리온이었습니다. 순간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사관의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체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 투입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 구조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고 현장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작전 참모의 재촉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주저할 틈도 없었습니다. 기체는 준비 완료 상태였고 조종사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제가 관제석에서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수리온으로 출동합니다. 사고 없이 다녀오십시오. 최대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종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령님. 그는 베테랑 조종사였지만 수리온을 조종하는 건 아직 몇 번밖에 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보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체 상태 양호합니다. 날씨 데이터 확인 완료. 출발하겠습니다. 무전이 끝나자 작전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수리온은 아무 말 없이 떠올랐습니다. 고요한 프로펠러음 속에 그 기체는 말 그대로 바람을 가르며 능선을 넘어갔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었지만 기체는 흔들림 없이 직진했고 눈보라 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수리온을 나타내는 점이 꾸준히 목표 지점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제 헬기였다면 벌써 몇 번은 기류에 밀려 항로를 이탈했을 텐데 말입니다. 남아있는 저희는 조용히 관제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평소보다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음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대원도 보고서를 정리하던 참모도 모두 손을 멈추고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9분 후 구조팀으로부터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3명 생존 확인. 구조 시작하겠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우리 구조대 내부에 쌓여있던 침묵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잘했어. 젊은 대원들의 기쁨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착륙과 구조는 성공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상자를 태우고 말입니다. 구조 작업이 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20분 후 구조 완료. 복귀합니다. 라는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부상자는 2명이었고 1명은 다리 골절, 다른 1명은 머리 외상이었습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기체 진동이 거의 없어서 환자들이 편안해 보입니다. 조종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때는 항상 추가 부상을 걱정해야 했거든요. 저는 말없이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말라 있었고 제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구조작전을 지휘해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되고 떨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수리온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얽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패하면 제 판단 실수가 되고 성공하면 제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5분 후 수리온이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 기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계적 성능만 우수한 게 아니라 조종사와 기체 사이의 신뢰감이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내린 후 제게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기체는 처음입니다. 그날 밤 수리온은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모든 인원을 무사히 복귀시켰습니다. 임무 기록표에 이상 없음이라는 단어가 적히는 순간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기체가 해냈구나.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리온의 작동음, 구조팀의 무전, 귀환 후 기체를 바라보던 대원들의 눈빛, 하나같이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기술 자료를 펼쳤습니다. 엔진 사양, 최대 상승 고도, 자동 제어 기능. 분명 데이터상으론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오늘 목격한 광경은 단순한 스펙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제 헬기 매뉴얼과 수리온 매뉴얼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러시아제는 두껍고 복잡했습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설명만 해도 50페이지가 넘었죠. 반면 수리온 매뉴얼은 절반도 안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더 체계적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이상하군. 더 단순한데 왜 더 안전해 보이지? 제 안에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복잡한 것이 반드시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기술진 중 한 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였고 수리온 프로그램에 투입된 지 6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중령님,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오늘 구조작전에서 본 수리온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안정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수리온을 처음 설계할 때 전쟁보다 자연재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재해요? 군용 헬기인데? 일반적으로 군용 헬기는 전투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화력, 방어력, 기동성이 우선 고려사항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헬기는 누구보다 먼저 날고 누구보다 부드럽게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는 말에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마케팅 멘트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기 체계보다는 생명 구조 체계를 우선 개발했습니다. 악천 후 안정성, 정밀 착륙 시스템, 의료진 탑승 공간 최적화, 모든 게 사람을 살리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헬기 개발 철학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서의 헬기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령님께서 오늘 보신 것처럼 수리온은 전투보다는 구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용 헬기로서의 기능도 충분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지키는 헬기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개발팀에는 실제 구조대원 출신 엔지니어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론이 아닌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들이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기술, 생명을 우선해 두는 무기,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하늘 위의 약속. 이런 관점으로 헬기를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수리온이 수많은 구조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태풍 속에서 고립된 섬 주민들을 구조하고 산불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수송하고 지진 피해 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실제 구조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수리온은 정말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나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도 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엔진이 멈춘 헬기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만약 그때 수리온 같은 헬기가 있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이름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말입니다. 중령님,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수리온이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수리온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뒤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길이 부드러워졌고 기체에 올라서던 발걸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 눈엔 수리온이 더는 낯선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경납고에 들어서면서 수리온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경계 대신 호기심과 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아침 점검 시간에는 제가 직접 기체 상태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또 한 번의 실전 투입을 경험했습니다. 남쪽 지역에서 산불이 갑작스럽게 번져 고립된 병원 환자들을 긴급 이송해야 했습니다. 산불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서 육로를 통한 대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병원에는 중환자실 환자들과 수술 중인 환자들까지 있어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수리온에 제가 직접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는 젊은 대원이었고 저는 기체의 반응을 직접 보기 위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중령님,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로운 기체에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구조작전에서 보여준 수리온의 안정성이 저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기체는 부드럽게 날아올랐고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산불 현장 상공을 날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붉은 불길이 산 전체를 삼키고 있었고 병원 건물 주변까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열기로 인한 상승 기류도 심했지만 수리온은 마치 그런 것들을 예상이나 한 듯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며 착륙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은 침착하게 기체에 올라탔고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환자 수송 과정이었습니다. 중환자용 들것이 기체 내부에 완벽하게 고정되었고 의료 장비들도 진동 없이 안전하게 작동했습니다. 러시아제 헬기였다면 환자들이 이송 과정에서 추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을 텐데 수리온은 마치 구급차처럼 부드럽게 환자들을 운송했습니다. 한 의료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안정적인 헬기는 처음입니다.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모든 과정이 흠없이 흘러갔고 귀환하는 길엔 조용한 안정감마저 느껴졌습니다. 3차례에 걸쳐 총 15명의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고 그 과정에서 수리온은 단 한 번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착륙 후 저는 기체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젠 이 녀석이 우리 식구 같군. 그 말을 들은 정비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정말 믿음직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새 수리온은 제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믿음직한 파트너 같았습니다. 기체의 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조종석에 앉으면 기계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러시아제 헬기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리온을 평가하는 보고서의 첫 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수리온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총보다 칼보다 법보다 더 무거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20년 넘게 굳어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군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명이 걸린 장비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바꾼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생명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 애쓰던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리온을 단순히 판매할 상품이 아니라 함께 나눌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체의 성능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기체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했고 기술적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저를 감동시켰고 결국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젊은 대원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수리온 타고 나면 다른 헬기가 불안해져요. 너무 안정적이라서 이제 러시아제는 무서워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번 좋은 것을 경험하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법이죠. 수리온이 주는 안정감과 신뢰감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 조종사와 승객 모두를 배려하는 세심함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계의 진정한 가치는 성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리온은 바로 그런 기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살아있는 기계였습니다. 이제 저는 수리온을 볼 때마다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본부에서는 수리온 운용 결과에 대한 1차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몇몇 고위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능은 충분한가? 정비나 부품 문제는 없었는가? 우리가 지금 이걸 진짜 쓸 수 있는 건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가? 예상했던 질문들이었지만 저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기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의외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보수적이고 신중하기로 유명한 제가 이런 발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장급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늘 러시아제 기체만 써왔고 시스템은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과연 안전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사람의 인식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부장급 간부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습니까?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러시아제 헬기는 고장률이 높아서 항상 불안했지만 수리온은 시스템 자체가 안전을 우선에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둘째, 운용 편의성입니다. 복잡한 매뉴얼과 까다로운 정비 과정 대신 직관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철학이 다릅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동반자가 되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교육, 지속적인 지원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협력 관계라는 점을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 무기업체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참모장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제에 비해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라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고장률이 낮아서 정비비가 절약되고 연료 효율성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구조 성공률이 높아지면 그 자체로 큰 가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계산해본 결과 5년 장기로 보면 수리온이 더 경제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가 질문했습니다. 부품 공급이나 기술 지원은 문제 없겠습니까? 한국 측에서는 20년간 지원을 보장했습니다. 부품 재고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현지 정비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제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 기술진들과 나눈 대화에서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예상보다 짧게 끝났고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한국 측과 수리온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는 발표가 난 겁니다. 비공식적이긴 했지만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부대 대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고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수리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수리온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정비사들도 이제는 수리온 정비를 더 선호했습니다. 중령님, 이 헬기는 정비하기가 편해요. 문제가 생기면 진단 시스템이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러시아제는 고장 원인 찾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건 30분이면 끝나요. 젊은 정비사의 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기술진과 함께 수리온의 키르기스스탄 현장 맞춤형 운용 지침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형별 착륙 절차, 혹한기 대처법, 긴급 구조 프로토콜까지 모든 걸 우리 방식에 맞게 재정리하고 한국의 매뉴얼과 비교하며 최적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술진들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작은 요구사항까지도 꼼꼼히 기록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는 달랐지만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완벽히 통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키르기스어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협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 기술진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조건에 맞는 개선 사항들을 본국에 보고해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했던 것은 장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편견 없이 판단하는 객관성,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수리오는 그런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준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며칠 전 기술진 중 한 명이 수리온의 동체에 부착된 문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거 보셨나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굵고 단단한 글씨체로 코리아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제조국 표시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그 5글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글자는 단순히 제조국을 나타내는 마크일 뿐이었지만 그날따라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을 읽었습니다. 이 기체를 만든 사람들, 그 기술을 전수하러 임원 땅까지 와준 이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진심과 철학, 그리고 책임감이 고스란히 그 글자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라는 5글자가 단순한 국가명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글자를 볼 때마다 한국 기술진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강한 무기, 검증된 장비를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제 헬기들이 낡고 고장이 잦아도 그것들을 고집했던 이유는 검증된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쌓아온 군사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었죠. 하지만 수리온을 통해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기의 강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목적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수리온에 담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수리온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체의 반응 하나하나가 마치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기계를 만들지만 그 기계가 다시 사람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수리온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납고에 들어서서 수리온을 보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체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정비사들도 이제는 수리온에게 말을 걸듯이 작업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 부탁해. 며칠 전 한국 기술진이 귀국을 준비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희는 이제 돌아가지만 수리온은 여기에 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언제든 한국은 다시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작은 환송회를 열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국 기술진장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처음에는 저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키르기스스탄에서 수리온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중령님 같은 분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저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수리온이 스스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날 작전복 주머니에서 구조일지를 정리하며 잠시 수리온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서 있는 기체, 그리고 그 옆구리에 새겨진 한 단어, 코리아. 그 글자 하나가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제조국 표시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 글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인식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젊은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나중에 후배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한다.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리고 진정한 품질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그들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들도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를 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기계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수리온 옆에 서서 코리아라는 글자를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무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글자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진정한 가치를 놓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그 작은 글자 하나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앞으로도 계속 저에게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수리온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우리 구조대의 일부, 우리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브리핑 시간에 수리온 상태 점검이라는 항목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었고 대원들도 이제는 러시아제 헬기보다 수리온을 선호합니다. 오늘 임무는 수리온으로 가줘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원은 수리온이 없으면 불안해요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저희 부대 정비팀이 공동으로 작성한 키르기스스탄형 수리온 운용 지침서 초안이 완성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처음으로 대대적인 실전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운용 방식을 정립하는 훈련이었거든요. 키르기스스탄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 최적화된 운용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키르기스스탄의 실제 지형과 기후를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고도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의 구조작전, 영하 30도 혹한기 야간 구조, 모래폭풍 속에서의 응급 이송 등 까다로운 상황들을 재현했습니다. 처음 수리온을 의심하던 일부 대원들도 지금은 누구보다 이 기체를 아끼고 있습니다. 훈련 중에 한 대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제였다면 벌써 몇 번은 문제가 생겼을 텐데요. 누군가는 비행 전에 기체 옆을 한번 쓰다듬고 누군가는 헬기 내에 작은 가족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비사는 수리온에게 오늘도 잘 부탁해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기계에 대한 신뢰는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협력의 의미를 느꼈다는 것을.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네팔 구조대 등 인근 국가에서도 수리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노후화된 장비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우리가 겪은 변화와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즈베키스탄 구조대장이 직접 우리 부대를 방문해서 수리온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기체를 자세히 살펴본 후 정말 인상적입니다라고 감탄했습니다. 며칠 전 우즈베키스탄 구조대 소속 한 장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리크 중령, 정말 한국 기체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도 새로운 장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참고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기체가 아니라 그들이 품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 함께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성능만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한국기술진과 영상회의를 이어가고 있고 정비 매뉴얼, 부품 관리, 긴급 대응 절차까지 모든 것을 함께 맞춰가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낮이고 우리는 밤인 경우가 많지만 양쪽 모두 기꺼이 시간을 맞춰가며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사고파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관계 말입니다. 과거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우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나누고 함께 발전시키는 공동 운용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얻은 우리의 경험이 한국 측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고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우리의 구조 능력을 한 단계 높여주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수리온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언어도 역사도 기후도 다르지만 사람을 살린다는 목표는 하나였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 가치 공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온 새로운 기술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저희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다른 나라에도 전수하고 싶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요. 특히 고산지대 운용 노하우는 정말 귀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보다 뿌듯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단순히 장비를 교체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그날까지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도 나누며 전 세계 구조대들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 옆에는 여전히 수리온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지고 기체의 표면 위로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하늘을 의심하던 제가 있었고 지금은 그 하늘 위를 가장 신뢰하게 된 제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오랫동안 변화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익숙한 시스템, 익숙한 장비, 익숙한 방식 안에서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버텨왔습니다. 새로운 것은 위험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더욱 보수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용기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한국과 수리온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의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저는 모든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의심부터 했습니다.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하지? 또 누군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리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낡은 것을 고집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젊은 대원들이 기체에 대해 묻거나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 예전에 제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보아야 한다. 그들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기계를 만든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도 된다는 말을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새로 부임한 젊은 대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중령님, 한국 기체가 정말 러시아제보다 좋습니까? 선배들이 러시아제가 더 튼튼하다고 하던데요. 예전 같았으면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애매하게 답했을 텐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야. 목적이 다른 거지. 러시아제는 강력함을 추구했다면 한국제는 안전함을 추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후자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이다. 지금 우리 부대는 한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재난대응 통합운용훈련센터가 본격적으로 설립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하는 협력이 우리 지역 전체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가 완성되면서 키르기스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의 구조 능력이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구조대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합동훈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도 우리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산지대 구조 경험, 극한 기후에서의 대처 노하우 등이 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키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남긴 건 헬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고 믿음이었고 생명을 위한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다른 문화와 기술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수리온과 함께 우리에게 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에게 배운 그 마음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기쁨을 말입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국 헬기라는 말에 코웃음을 쳤던 제가 지금은 그 나라와 그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바꾸고 기술이 마음을 움직이고 편견이 신뢰로 바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것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먼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소중한 변화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겠다고. 그것이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리온은 단순한 헬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희망의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고 제가 꿈꿔왔던 미래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